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뭔지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딱 하나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늘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마늘은 오늘 순위에 있긴 합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 혈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연구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대와 프레밍햄 심장 연구팀이 50대 이상 성인 200여 명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생활 방식,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결론은 올바른 생활 습관 7가지 중 6가지를 실천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혈관을 가질 가능성이 10배나 높았습니다. 10배요. 여러분, 유전자 탓이 아닙니다. 밥상이 혈관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밥상에 올려야 할 음식들의 순위를 매겨드리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냥 나열이 아닙니다. 왜 그 자리인지 이유까지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봐요. 그리고 중간에 한 가지 뜻밖의 지점이 나옵니다. 다들 당연히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음식이 생각보다 아래에 자리했습니다. 어디서 그 반전이 나오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위로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준 없는 순위는 그냥 의견일 뿐이니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근거가 얼마나 두꺼운가입니다. 실험실 연구 한두 개가 아니라 실제 사람을 수천 명씩 오래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여러 쌓여 있는지를 봤습니다. 둘째, 우리 혈관에 작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직접적인가입니다. 어떤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 붙잡아 몸 밖으로 끌어냅니다. 어떤 음식은 그저 간접적으로 돕기만 합니다. 직접 일하는 쪽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셋째, 우리 밥상에서 매일 실천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1년에 한두 번 드시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세 저울추로 줄을 세웠습니다. 아래쪽이라고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10가지 모두 혈관에 좋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누가 더 앞서는지를 가려본 것입니다. 순위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내 혈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세어보세요. 첫째, 계단을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찬 적이 있다. 둘째, 종아리가 쥐가 잘 나거나 저녁이면 퉁퉁 붓는다. 셋째, 혈압이 높다거나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3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밥상을 조금씩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없으시다면 다행이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혈관은 절반 넘게 막혀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10위부터입니다. 10번째는 석류입니다. 붉고 진한 그 즙을 떠올려 보세요. 석류의 붉은 빛은 강한 항산화 성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소를 만나 상하면 상한 찌꺼기가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혈관이 굳고 좁아집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이미 손상이 시작된 혈관벽을 다독이는데도 일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석류가 10위에 머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큰 연구가 위쪽 음식들만큼 두껍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소문은 많은데 얼마만큼 좋은지 정확히 말해주는 증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석류 음료 대부분에 설탕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으라고 마신 것이 오히려 혈당을 흔들 수 있습니다. 드실 거라면 설탕 없는 제품을 고르시고 주스보다 알갱이를 통째로 씹어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알갱이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심하세요. 우리 밥상에서 석류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아홉 위와 함께 볼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강황입니다. 칼에 노란 빛을 내는 뿌리입니다. 강황 안에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우리 혈관 안쪽은 아주 매끈한 벽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벽이 건강해야 피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조용한 염증이 쌓이면 이 벽이 거칠어지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커큐민은 이 조용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벽이 덜 상하니 기름때가 덜 붙습니다. 강황이 구이인 이유는 흡수율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에 들어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커큐민은 그냥 드시면 대부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카레를 끓이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후추와 기름입니다. 후추의 매운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최대 20배 가까이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도 함께 있어야 지용성인 커큐민이 제대로 녹아 들어옵니다. 후추와 기름 없는 강황은 아까운 성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쓸개에 돌이 있으신 분,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강황을 많이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강황 자체가 약과 겹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카레를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보충제처럼 많이 드시는 건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붉은 토마토를 떠올려 보세요. 토마토의 붉은 빛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라이코펜이 우리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소를 만나 상하면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라이코펜은 바로 이 상하는 과정을 막아주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항산화 성분들 중에서도 이 일에 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익혀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런데 토마토는 반대입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기름까지 함께하면 흡수가 몇 배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로 토마토를 살짝 볶아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끓여 드시는 편이 생토마토 그냥 드시는 것보다 혈관에 훨씬 이롭습니다. 토마토 100g에는 라이코펜이 약이점 5에서 3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도 237mg이나 됩니다. 다만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시는 남두영 어르신은 올해 65입니다. 젊어서부터 부엌에서 사셨습니다. 기름진 음식 옆에 늘 사셨죠. 몇 해 전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겁이 나셨습니다. 그때부터 밑반찬에 토마토 볶음을 매일 올리셨습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는 것으로요. 손님 상에도 냈고 본인도 매일 드셨습니다. 몇 달 뒤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수치가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토마토가 8위에 머문 이유는 주로 산화를 막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직접 끌어내거나 우리 혈관을 넓히는 데는 위쪽 음식들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값싸고 흔하고 익혀 먹기 쉬운 점은 큰 장점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파랗게 데친 시금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시금치가 혈관에 좋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산화를 막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상해서 혈관 벽에 붙는 것을 늦춰줍니다. 이건 앞서 소개한 음식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다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혈관 벽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관을 넓힙니다.
좁은 골목이 넓은 길이 되는 셈입니다. 관이 넓어지면 같은 양의 피가 더 편하게 흐르고 심장이 힘을 덜 써도 되니 혈압이 내려갑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 서정년 어르신은 올해 72입니다. 오래도록 밭일을 하시면서 텃밭 채소로 밥상을 차려 오셨습니다. 봄이면 시금치를 뽑아 데쳐 무쳐 드셨고 겨울에도 겨우내 거른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동네에서 혈색이 좋기로 소문이 나셨는데 병원에서도 혈관 상태가 나이에 비해 깨끗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데쳐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치면은 이 성분이 물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혈압약이나 혈전 관련 약을 우리 중 그런 약을 드시는 분은 갑자기 많이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금치, 케일, 근대처럼 짙은 푸른 잎채소는 모두 비슷한 질산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푸른 잎을 데쳐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6번째는 마늘입니다. 잠깐 여러분, 영상 처음에 대부분 1위로 떠올리신다고 했죠. 그 마늘이 6번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늘은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위에 더 강한 것들이 있고 마늘에는 넘기 어려운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마늘이 혈관에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으깨면 그 알싸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그 향의 정체가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여러 방향으로 일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넓혀 우리 혈압을 내리는 데도 좋습니다. 피가 지나치게 끈끈해져서 덩어리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만하면 거의 만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늘을 6번째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성분인 알리신이 열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익히면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히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마늘을 매일 넉넉히 드시면 속이 견디지 못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좋은 성분을 얻으려니 위가 상하고 위를 지키려니 성분이 줄어드는 이 상황 때문에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기준의 3번째 항목, 실천의 쉬움에서 점수가 깎인 것입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진 뒤 1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세요. 그 사이에 효소가 일을 끝내 좋은 성분을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열을 조금 가해도 덜 파괴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익힌 마늘을 넉넉히 드세요. 다른 좋은 성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먹는 김치에도 된장찌개에도 각종 볶음에도 마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챙기지 않으셔도 이미 드시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위안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마늘이 육이라는 사실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몸에 들어와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이 조금 약해도 매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순위가 바로 그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5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초록빛이 도는 그 기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기름이 혈관에 좋다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에도 착한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착한 기름의 대표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면 혈관벽에 붙는 기름때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올리브유에는 산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두 방향에서 혈관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올리브유가 5위까지 오른 것은 근거가 두껍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이 기름을 즐겨 먹는데 심장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대규모 연구들이 올리브유를 넉넉히 쓴 식단이 심장과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도 나쁜 기름 대신 이런 기름으로 바꾸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드시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아주 뜨겁게 튀기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서는 좋은 성분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물을 무치거나 빵에 살짝 찍거나 낮은 불로 볶을 때 쓰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름이라 열량이 높으니 넘치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는 처음 짜낸 진한 것을 고르세요. 병을 열었을 때 풀냄새 같은 은은한 향이 느껴지면 좋은 기름입니다. 빛과 열을 피해 어두운 서늘한 곳에 두시고 여름엔 특히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마다 한 알 드시는 그 붉은 사과입니다. 옛말에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우리 몸속 혈관 청소부 노릇을 합니다. 펙틴이 물에 녹으면 끈끈한 젤처럼 변합니다. 이 끈끈한 것이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그 재료가 되는 담즙을 붙잡습니다. 붙잡힌 것들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을 다시 만들기 위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끌어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 피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밥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껍질입니다. 펙틴과 항산화 성분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버리면 반을 버리는 셈입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사과에는 당도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스로 갈아 드시면 섬유질이 부서지고 당만 남으니 통째로 우리가 씹어 드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배나 자두, 감귤에도 비슷한 섬유질이 있으니 함께 즐기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사과밭을 하시는 오창길 어르신은 올해 63입니다. 평생 사과나무와 함께 사셨습니다. 흠집 나서 팔지 못하는 사과를 아까워 매일 드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껍질째 드시는 습관이 생기셨고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또래보다 낮게 나와 의사 선생님이 뭘 드시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피칸 같은 작은 알갱이들입니다. 작은 알 하나에 우리 혈관에 좋은 영양소 여럿이 모여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착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지킵니다. 특히 호두에는 등푸른 생선에 든 것과 비슷한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가 지나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견과류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미네랄과 산화를 막는 비타민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가 3위인 진짜 이유는 근거의 두께에 있습니다. 사람을 수만 명씩 오래 관찰한 큰 연구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분들이 심장과 혈관병 위험이 뚜렷하게 낮았다는 결과들입니다. 실천도 쉽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출출할 때 한 줌 드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조화자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젊어서 과자와 사탕을 즐겨 드시다가 혈관 수치가 나빠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식을 바꾸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텔레비전 보실 때 사탕 대신 아몬드 한 줌씩 드셨습니다. 1년쯤 지나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나쁜 간식을 좋은 간식으로 바꾼 것만으로 된 셈입니다. 요령이 중요합니다. 소금과 설탕을 묻힌 제품은 안 됩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설탕은 혈관에 해롭습니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것, 그냥 볶거나 말린 것을 고르세요.
양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아서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소복이 담기는 정도면 넉넉합니다. 종류마다 조금씩 장점이 다릅니다. 호두는 혈관염증에 좋습니다. 아몬드는 혈관벽을 지키는 비타민이 많습니다. 땅콩은 값이 싸면서도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섞어 드세요. 여러 알갱이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혈관을 돕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기름이 상하니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두고 조금씩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2위입니다. 귀리,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납작하게 눌린 그 곡물입니다. 요즘 아침 식사로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귀리가 2위에 오른 것은 오직 하나의 성분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힘이 대단히 강하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아주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보겠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물에 녹으면 스펀지처럼 걸쭉한 젤이 됩니다. 이 젤이 장속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끈끈하게 붙잡습니다. 붙잡힌 것들은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새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피 속 콜레스테롤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몸에서 매일 반복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앞서 사과의 펙틴이 비슷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그 끈끈함이 사과보다 훨씬 셉니다. 더 걸쭉한 젤을 더 오래 만들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냅니다. 같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하루 3g의 베타글루칸, 귀리죽 한 그릇 정도의 양을 꾸준히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주목받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독일본 대학교 연구팀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성인 6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는데요. 참가자들이 귀리를 집중적으로 먹은 지 단 이틀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0%, 수치로는 16.3mg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최대 6주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이틀요, 여러분. 약도 아니고 아침 밥상을 바꾼 것만으로 2주치 효과가 6주나 갔습니다. 연구진은 베타글루칸이 장 속 미생물 환경을 빠르게 바꾼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콜레스테롤 처리 방식도 함께 달라집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한영분 어르신은 올해 69입니다. 오랫동안 아침을 흰 쌀밥이나 빵으로 드셨습니다. 혈관 수치가 자꾸 경계선을 넘나들어 걱정이 크셨습니다. 딸 권유로 아침을 귀리죽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넘기기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바나나 반 개를 으깨어 넣고 아몬드 조금을 뿌리셨습니다. 3달쯤 지나 검진을 받으셨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제법 내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번엔 잘 드셨다고 칭찬해 주셨다고요. 여기서 요령을 드리겠습니다. 귀리죽을 드실 때 설탕은 넣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을 낮춰놨는데 설탕으로 도로 혈관에 짐을 주는 셈이 됩니다. 단맛은 과일로, 고소함은 견과류로 더하시면 됩니다. 인스턴트로 나온 달콤한 제품보다 납작한 통기리를 사서 직접 끓이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가공이 덜 될수록 베타글루칸이 더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베타글루칸의 걸쭉한 젤이 소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출렁이지 않으면 우리 혈관도 덜 상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께 특히 반가운 곡물입니다. 우리 밥상에 보리도 함께 올리세요. 비슷한 섬유질이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귀리죽과 보리밥. 이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매일 꾸준히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시던 1위입니다.
오늘의 정상에 오른 것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청어, 꽁치, 참치, 연어, 정어리처럼 등이 푸른 바닷물고기들입니다. 마늘을 제치고 귀리를 제치고 왜 이 생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까요?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가장 고르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성껏 풀어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힘은 오메가3 나는 지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메가3를 말씀드릴 때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메가3 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EPA와 DHA입니다. 이 둘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EPA는 주로 심장과 혈관을 담당합니다. 피 속에 있는 나쁜 기름인 중성지방을 강하게 낮춥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이 잘 막힙니다. EPA는 우리 혈관 안쪽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가 지나치게 끈끈해져서 뭉치는 것도 막아줍니다. 우리 몸에서 이 뭉침이 혈관을 막으면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DHA는 주로 뇌와 눈을 담당합니다. 뇌세포막과 망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기억력 유지와 눈 건강에도 관여합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DHA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등푸른 생선은 혈관도 지키고 뇌도 지키고 눈도 지킵니다. 한 식품이 이렇게 많은 방향에서 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도 오메가3가 있다고 들으셨죠? 그러면 생선 대신 들기름으로 오메가3를 챙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오해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ALA라고 해서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 몸이 EPA와 DHA처럼 직접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변환되어야 하는데 그 변환 비율이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즉, 들기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등푸른 생선 한 토막에 EPA, DHA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생선은 생선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오메가3 보충제의 심방세동 부작용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량 보충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드시는 등푸른 생선은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음식으로 드실 때는 양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권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평생 바다와 함께 사신 임소진 어르신은 올해 71입니다. 남편분이 어선을 하셔서 신선한 고등어와 꽁치가 늘 집에 있었습니다. 조리는 항상 찌거나 졸여서 하셨습니다. 몇 해 전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두 분 모두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보니 붉은 고기를 제법 드시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은 등푸른 생선을 올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두 분 혈관 수치가 안정됐다고 합니다. 이모르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늘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챙겨 드실 생각을 더 일찍 못한 것이 아쉽다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겪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시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굽는 것보다 찌거나 조리는 편이 좋습니다. 센 불에 태우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좋은 기름도 상합니다. 통조림 생선도 괜찮습니다. 담한물이나 소금이 적은 것을 고르시고 국물은 따라 버리세요.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은 통조림, 고등어, 꽁치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은 정어리나 청어처럼 퓨린이 많은 생선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요산이 오를 수 있으니 종류와 양을 조절하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생선에 든 오메가3과 약과 겹칠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왜 다른 모든 음식을 제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른 음식들은 대개 한두 가지 일을 잘합니다. 사과와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끌어냅니다. 토마토와 석류는
산화를 막습니다. 시금치는 혈관을 넓힙니다. 그런데 등푸른 생선은 이 여러 일을 혼자서 동시에 해냅니다.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덜 끈끈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지킵니다. 게다가 뇌와 눈까지 챙깁니다. 마치 여러 선수의 재주를 한 몸에 지닌 선수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2번 고등어 한 토막이면 됩니다. 힘도 세고 근거도 두껍고 실천도 쉽습니다. 3가지 기준을 모두 높은 점수로 통과한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1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 중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이 내용은 원래 말씀드리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진료실에서 드리는 당부와 같다고 생각해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혈전 관련 약,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몇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비타민 K가 많은데 이게 약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을 갑자기 크게 바꾸지 마세요. 평소 꾸준히 드시던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강황을 보충제 형태로 다량 드시려는 분은 먼저 상의하세요. 강황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레를 자주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셋째로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오메가3 보충제를 따로 드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확인하세요. 특히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병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요. 우리 결론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보충제나 다량으로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은 식단을 크게 바꾸실 때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걱정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드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반대편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함께 드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입니다. 첫째는 짠 음식입니다. 국물, 젓갈, 장아찌처럼 소금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려 혈관을 빨리 굳게 합니다. 국물은 남기시고 찌개는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높은 열에 튀기거나 태운 음식입니다. 기름을 높은 열에 오래 달구면 나쁜 기름으로 변합니다. 이 기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귀리죽으로 낮춰놨는데 튀김 하나로 도로 쌓이는 셈입니다. 셋째는 달고 흰 것들입니다. 단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피 속 중성지방이 늘고 혈관이 끈끈해집니다. 흰빵과 흰 쌀밥도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현미밥이나 통곡물로 서서히 바꿔가시면 좋습니다. 넷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와 햄에는 소금과 여러 첨가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드실 거라면 가공하지 않은 살코기를 삶거나 구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좋은 음식들을 아무리 챙기셔도 이 4가지를 줄이지 않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봅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일과 나쁜 것을 빼는 일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짝꿍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같이 먹으면 더 강해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짝꿍은 토마토와 올리브유입니다. 기름과 함께 드셔야 라이코펜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두 재료가 서로를 끌어올립니다. 둘째 짝꿍은 귀리와 사과입니다. 2가지 모두 물에 녹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귀리죽에 사과를 깍둑 썰어 넣으면 콜레스테롤을 끌어내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셋째 짝꿍은 강황과 후추와 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큐민은 이 3가지가 함께 있어야 몸에 제대로 들어옵니다. 카레를 끓이실 때 꼭 기억하세요. 넷째 짝꿍은 등푸른 생선과 시금치입니다. 생선의 좋은 기름과 시금치의 혈관 확장 효과가 앞뒤에서 함께 지켜줍니다. 생선 구이 옆에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시면 딱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위부터 되짚어 볼게요. 10위는 석류였습니다. 항산화 조력자이지만 연구 두께와
당 문제로 10위에 머물렀습니다. 9위는 강황이었습니다. 커큐민은 훌륭하지만 흡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후추와 기름을 꼭 함께 드세요. 8위는 토마토였습니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힘을 냅니다. 7위는 시금치였습니다. 질산염이 혈관을 넓혀줍니다. 데쳐서 드세요. 6위는 마늘이었습니다. 모두가 일리로 생각하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6위에 앉았습니다. 5위는 올리브유였습니다. 착한 기름의 대표입니다. 낮은 불로 드세요. 4위는 사과였습니다. 껍질째 통째로 드세요. 3위는 견과류였습니다. 하루 한 줌 무염 제품으로요. 2위는 귀리였습니다. 이틀 만에 콜레스테롤이 10% 낮아졌다는 네이처 논문까지 나온 근거 탄탄한 아침 식사입니다. 그리고 1위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EPA가 혈관을 지키고 DHA가 뇌를 지킵니다. 일주일에 2번 고등어 한 토막이면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밥상에 올리세요. 붉은 고기를 드시던 그 자리에 생선을 놓아보세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면 됩니다. 그것 하나만 지켜도 혈관은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를 확실히 지키면 나머지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생선을 챙기다 보면 반찬으로 나물이 오르고 국이 싱거워집니다. 이 작은 바꿈 하나가 10년 뒤에 아침을 바꿉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 봤던 그 결과를 다시 떠올려 주세요. 우리의 건강한 습관 7가지 중 6가지를 지킨 분들의 혈관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배 건강했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밥상이 우리 혈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드신 우리 밥상 하나하나가 모여 혈관을 조용히 바꿉니다. 우리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아침을 귀리죽으로, 내일은 저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우리 계단이 덜 숨차고 우리의 아침이 한결 가볍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해보셨던 그 3가지자가 점검을 석 달 뒤에 다시 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이 주로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우리 혈관이 여러분께 보내는 감사 인사입니다. 곁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주세요. 혼자 하면 사흘을 못 넘기지만 둘이 하면 한 해를 넘깁니다. 우리 함께 밥상을 바꾸면 훨씬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기다리는 다른 분들께도 전달됩니다.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립니다. 댓글로 오늘 바꿔보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갑니다. 우리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오래도록 맑은 혈관으로 손주들 뛰노는 것 오래오래 지켜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